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9월의 마지막 밤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웃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웃었냐? 이진숙이가 면직되면서 마지막 퇴근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법치는 죽었다. 그리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진숙 입에서 법치는 죽었다가 아니라 법카는 죽었다. 마지막 퇴근길이니까 법카를 더 이상 못 쓰잖아요. 법카는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법카를 못 써요. 더 이상 법카를 못 쓰니까 법카는 죽었다. 그렇죠. 이제 빵도 못 사 먹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제 법카는 죽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진숙이가 법치는 죽었다라는 얘기하면 법카는 죽었다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을 못 사 먹어요. 지도들을 사 먹어야 돼요. 법카는 죽었다. 이 말이 생각나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부터 얘기합시다. 오늘은 핵심적인 거 하고 나중에 좀 단신들 할게요. 오늘 조이대 대선 개입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들을 좀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새끼들 정신 차려야죠. 전부 하나같이 기사의 제목이 조이대 없는 청문회, 조이대 없는 맹탕 청문회. 이 지랄 떨어요. 민주당 강행. 제 말 맞죠? 조이대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 여러분들, 조이대 없는 청문회가 헤드라인이 되면 안 되고 청문회에 안 나온 조이대를 비판해야죠.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왜 이 청문회가 맹탕이 됩니까? 조이대가 안 나왔잖아요. 국회가 불러도 꿈쩍 않는 대선 개입 의혹을 가지고 있는 조이대를 비판해야죠. 어떻게 조이대를 불렀다고 비판합니까? 응?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맹탕 청문회, 경향, 한겨레 할 것 없이 맹탕 청문회, 법사위, 여권, 주도, 강행, 맹탕 청문회. 응? 나는 이해가 가잖아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 불러도 안 나온 사람을 욕을 해야죠. 안 나온 사람을 비판을 해야죠. 어떻게 조이대를 부른 사람들을 욕을 합니까? 미친 새끼들이죠. 응? 난 이걸 보면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응?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조이대? 안 나왔어? 알았어. 국정조사를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국정감사. 민주당이 10월 15일 날 대법원에 찾아가면 조이대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국감을 일정을 하루 추가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 바로 대법원장 나와라 라고 해서 맹탕 청문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장 국감을 하게 되면 안 나올 수가 없죠. 응?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조이대 직위원 이런 자들이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1호인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선거의 어떤 표결을 선택을 방해하는 직위원이가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요. 응? 지금 원래 10월 13일 날 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는 10월 13일 날 국회에서 대법원의 국정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천대엽 같은 애만 나오고 조이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15일에 추가로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 형식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응?
이건 뭐냐? 조희대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맞불을 넣은 거예요. 법사위는 15일 날 그러면 어떤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하냐? 대법관 증언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이것들이 대법관을 12명 늘리면 집무실만 70몇 평에 뭐 1조가 든다라고 개소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기 가서 이제 따져본다고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도 진작 김건희 특검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조희대 나오라고 그럴 때 나와야죠.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디 가서 지금 언론들 미쳤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조희대가 사법부의 독립에,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피해자 코스프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봐도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면 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나오라 그래? 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조희대가 마치 이재명 정부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까놓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조희대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조희대가 이끄는 사법부가 아닙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대법원이 정광석화 같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에 고등법원은 송달을 어떻게 파기환송을 얼마나 서두르려고 인편으로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운동하는 사람에게 이 송달을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연병을 떨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뭐 특별 송달 그래갖고 막 이재명 대통령에게 갖다 주려고 연병들을 떨었습니다. 응?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누구나 야, 조희대가 지금 대선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응? 다들 그거 기억하잖아요. 인편으로 연병들을 했잖아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정 질서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 1조입니다. 헌법 1조에는 국민 주권주의고 대선은 그걸 실현하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국민 주권주의를 방해한 조희대예요. 헌법 1조를 진짜 사법부의 권한을 남용해서 침해한 중대한 위헌이고, 사법부의 조희대는 대선 개입 범죄자예요. 응? 그런데도 조희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국민들은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지난 대선에 왜 국민들이 이재명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왜 너 이재명을 못 뽑게 하려고 그랬어? 계속 물어보잖아요. 응? 그 다음에 직위원은 어땠습니까? 느닷없이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내란 사건에 사법부가 오히려 공범이라는 이런 신뢰를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얘들 직위원 판사 아닙니까? 응? 결국 얘네들은 사법부라는 그 독립돼야 된다는 사법부의 독립의 보호막의 뒤에 숨어갖고 그냥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공무원이 이룰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은 무슨 하늘에서 내려준 특별한 사람인가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대법원장도 공무원, 판사도 공무원. 국민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청문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건 조희대와 직위원입니다. 응? 언제까지 대선개혁 의혹에 입을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응?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빨리
정광석과 같이 왜 파기환송했어? 너 이재명 대통령 대선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지. 이게 하나같이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답해야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직위원 얘기 좀 해볼까요? 법원에서 직위원 접대 의혹이 징계 사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4달 동안 감찰을 한 결과가 징계 사유가 없대요.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야지 징계 사유가 됩니까? 판사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해야지 징계 사유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직위원의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자 직위원 제보자가 드디어 국회 소통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년간 20여 차례 룸사롱을 접대했다고 합니다. 지금 법원 감사위에서 발표한 징계 사유가 없다와 정면으로 반박되죠. 20여 차례 룸사롱에서 접대를 했고 단 한 번도 직위원이 낸 적이 없다. 공수처 수사를 참고인으로 2번이나 받았다. 이거는요, 지금 어떤 잘못이 있는 거냐면요, 이 현재 공수처는 법원의 감사위의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하겠다. 법원 감사위는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하겠다 하면서 4달간 미룬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는 법원 감사위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이제는 공수처가 법원의 결론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징계 사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법원은 감사를 한 것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동훈 공수처에서 직위원을 강제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서로 공수처는 법원의 감사위의 판단을 보고 하겠다. 법원 감사위는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하겠다 하면서 4달을 끊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감사위에서 징계사유 없다라고 결론을 냈으니까 과연 징계사유가 없나? 공수처가 나서야죠. 공수처를 압박해야 됩니다. 직위원 빨리 수사하라고. 지금 공수처가 다시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내란 판사, 이런 룸사롱 접대 판사 하나 수사 못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래놓고 이것마저 수사 안 해놓고 무슨 인력과 어떤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기회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공수처가 지금 국회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게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무시무시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수처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고 인원을 늘리고 공수처가 더 커져야 되는구나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면 이런 룸사롱, 증거인멸, 직위원 같은 애들은 당장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분석을 했어요. 직위원, 여러분들 대한민국 판사는 증거인멸해도 됩니까? 휴대폰을 왜 바꿉니까? 검사는 집단항명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얘네들 공무원 아니에요? 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놓고 구속시키는 새끼들이 판사 아닙니까? 직위원이는 왜 증거인멸합니까? 저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오늘 심층분석에서 여러분들 직위원이를 한번 왜 휴대폰을 바꿨나 제가 한번 분석을 했어요. 먼저 2월 4일날 올해 2025년 2월 4일날
윤석열이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국회에서 탄핵된 이후에 2월 4일 날 윤석열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했던 갤럭시 S10을 최신형 갤럭시 25로 교체를 했죠. 먼저 윤석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오후 3시 23분. 이건 뭐죠? 누군가랑 통화한 거죠. 윤석열이가 오늘 나 구속 취소 청구할 거니까 좀 잘해주세요. 누군가로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 전화에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당연히 이때 갤럭시 S10에서 갤럭시 S25로 바뀌었겠죠. 안 그래도 미치지 않고서야 수십 년간 날짜로 계산했던 어떤 구속 사유를 시로 바꿀 수는 없죠. 제 말 맞죠?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청구하기 전에 분명히 누군가랑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이때 직위원의 통화 내역을 이거 1년 정도는 저장이 되거든요. 공수처가 직위원 번호 1년 동안 아직 살아있으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 그나마 그래 다 이해하자. 6년 동안 썼으니까 망가졌다 칩시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그날 마침 휴대폰이 고장나서 S25로 바꿨다고 칩시다. 응? 만에 하나. 그치? 불과 6분 뒤 기존 기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걸 팠어요. 전화를 교체했어. 근데 6분 뒤에 다시 기존의 기기로 돌아가. 그러다가 새벽 5시 25분에 다시 완전히 교체돼. 이건 여러분들 저거예요. 새벽 5시 25분에 휴대폰을 교체하는 매장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갤럭시 25에 있던 칩을 기존에 있던 S10에다가 꽂은 거죠. 제 말 맞죠? 왜 그랬을까? 기존에 갤럭시 S10에 있던 칩을 지우지를 못한 거예요. 제 말 어떤 일리가 있죠. 한마디로 휴대폰만 교체를 했지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 칩의 안에 있는 자료들을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지울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6분 뒤에 이것저것 사진 이거 뭐 지울 거 휴대폰 통화기로 뭔가 이게 칩 안에서 지워야 되는 게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6분 뒤에 예전 기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지운 거예요. 뭔가를 꼼꼼하게. 그쵸? 이 유심칩을 옮겨서 새벽 5시까지 다 옮긴 다음에 새벽 5시에 S25로 옮긴 거죠. 증거인멸한 거죠. 그거밖에 없죠. 어느 휴대폰 매장이 새벽 5시까지 문 열어갖고 휴대폰 판사라고 VIP라 그래갖고 교체해줄 때는 없죠. 그렇죠. 휴대폰 교체해갖고 집에 왔어. 뭔가 이상해. 다시 칩을 빼서 옛날 전화로 가서 그 전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삭제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휴대폰으로 여기를 넣어본 거죠. 그 휴대폰에 지웠던 기록이 남아있나 없나를 본 거죠. 제 말 맞죠? 응? 6분 뒤로 이 갤럭시 25에 있던 칩을 빼서 옛날 전화기로 가서 5시간 동안 새벽까지 지운 거죠. 새벽 5시까지. 그래서 이걸 빼갖고 25에다 꽂아봤죠. 그랬더니 지워져 있나, 그러니까 휴대폰을 옮기면 이게 옮겨지나 안 옮겨지나 확인이 되잖아. 직원이 깜짝 놀란 거죠. S10에 있던 자료가 S25로 다 넘어온 거죠. 제 말 맞죠? 휴대폰 대부분 교체를 할 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일로 다 넘겨버리거든. 그쵸? 휴대폰 할 때 자동으로 알아서 갤럭시 10에 있던 걸 25로 옮겨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갖고 자료가 다 남아있다는 걸 알고 빼갖고 다시 옛날 전화를 가서 그 전화 안에서 다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25에 꼽아봐서 그 데이터가 삭제가 됐나 안 됐나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증거인멸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나 추적을 하면 제가 분석하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또 한번 샤오미로 전화기를 바꿔요. 3월 7일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할 때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그쵸? 근데 3개월 후에, 그러니까 2월에 전화를 한번 바꾸고 갤럭시 25로 5월에 휴대폰을 바꾸는데 이유가 그때 한창 직위원의 룸사롱 사진이 막 국회에서 나돌 때예요. 거의 이제 빼박, 그쵸? 룸사롱에서 찍었던 사진이 세상에 막 공개되니까 빼박이 되죠. 그러니까 5월 16일 날 4시 2분 갤럭시 25는 제일 좋은 핸드폰이에요. 한 16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샤오미로 바꿉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 연구를 했어요. 돈 아까워서. 왜 그러냐? 갤럭시 25에서 샤오미로 갔다는 것은 샤오미에서 또 바꾸려는 생각이 있던 거죠.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갤럭시 25에서 샤오미로 간 거는요, 알다시피 또다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자료들이나 이런 걸 삭제를 하려고 그랬고, 이것도 똑같아요. 5분 뒤에 다시 갤럭시 25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이가 휴대폰을 한번 바꿔보니까 이때 그러면 5월 16일 날 왜 샤오미로 바꿨을까?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르잖아, 공수처가. 그쵸? 이때 확실한 빼박 증거가 나오니까 직원이 쫄은 거죠. 그전에는 6년 동안 썼던 휴대폰을 바꿨지만 이번에는 갤럭시 25에서 다운그레이드라는 거예요. 그쵸? 다운그레이드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휴대폰 쓰는 사람이. 아, 이러다가 나게 압수수색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바로 싸구려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이 싸구려를 했냐? 또 교체할 마음이 있던 거죠.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고 나서 또 5분 뒤에 다시 갤럭시 25로 간 거야. 그러면 갤럭시 25에서 또 안 지운 자료들이 있나 다 살펴보고 다시 새벽 5시에 샤오미로 칩을 교환한 거죠. 판사가 증거인멸한 겁니다. 제 분석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죠. 유심칩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새벽 5시에 어디서 휴대폰을 개통해 줍니까? 말도 안 되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어렵다 판단합니다, 법원이.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검사나 판사나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응? 지금 수많은 증거가 없어지고 있어요. 직위원은 또 휴대폰을 바꾸겠죠. 샤오미에서 또 바꾸겠죠. 대한민국 판사는 증거인멸을 해도 왜 수사를 못합니까? 공수처 뭐합니까? 이런 누가 봐도 휴대폰 바꾼 거는 증거인멸이라고 하면서 구속시키는 새끼들이 판사 아니에요? 제 말 맞죠? 늘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이런 얘기하면서 구속시키는 게 판사들이잖아요. 근데 판사가 휴대폰을 2번이나 교체시켰어요. 왜 지금 공수처 가만히 있어요? 지금 직위원에게 직접 룸사롱 20차례 접대했다는 제보자도 나와갖고 오늘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도 왜 공수처 강제수 안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나같이 조금만 신경 써도 왜 휴대폰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냥 이거는 유심칩 이동한 거 뻔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심칩 이동해갖고 클라우드나 내 드라이버에 있는 거 다 지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판사가 증거인멸해요.
지금 기규현의 휴대폰을 빨리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공수처. 빨리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직무 관련이 없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징계 사유가 없답니다. 대한민국 판사 여러분들, 룸사롱 자주 가시고요. 접대 막 받으셔도 징계 사유 안 됩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판사 여러분들, 룸사롱 가서 마구마구 접대 받으시고 마구마구 증거인멸 휴대폰 바꾸시고 마음대로 노세요. 아무도 이제는 판사회가 룸사롱 가는 거는 징계 사유가 없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앞으로 판사도 룸사롱 가서 징계 사유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 퇴근 후에 룸사롱 가서 실컷 놓으십시오. 그걸로 누가 고소하면요, 재판부에 가면 징계 사유 없다라고 나옵니다. 안 그래요? 판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룸사롱 접대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 말 맞잖아요. 안 그래요? 판사는 신이에요? 판사도 공무원인데 징계 사유가 안 된답니다. 룸사롱 접대를 받고 해도.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 룸사롱 접대 실컷 받으세요. 그 다음, 이 검사 새끼들 좀 욕할게요. 이제는 집단 항명인데 오늘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오늘도 이걸 제가 잘 분석을 했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복귀시켜달라, 연병을 합니다. 어디서 일어났냐? 김건희 특검에서 집단적으로 파견 검사 40명이 민중기 특검에서 다시 원대 복귀시켜달라고 했어요. 이유는 검찰청법이 폐지된 날을 맞춰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게 맞지 않다, 연병을 합니다. 이 말이 왜 말도 안 되냐? 특검의 업무는요,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특검의 업무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의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와 수사와 기소의 권을 준 겁니다. 검찰총장이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특검 제도를 흔들어서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하는 건데,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고 하는 검사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검찰청 폐지한다, 그래서 중수청이랑 공소청으로 나눈다, 한마디로 자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분리가 된다, 집단 항명을 해요? 야, 니들은 공무원 아니야? 기재부 쪼갠다는데 기재부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어? 니들은 무슨 공무원인데? 아주 특별한 공무원이야? 다른 정부 부처들은 쪼갠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새로운 보직 받아갖고 가서 일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왜 검찰은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나누니까 왜 집단 항명을 합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어떤 항의할지 몰라서 안 하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얘네들 말이 안다는 게, 특별검사제도에 의한 특검법은요, 기한이 정해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지금부터 수사권이 없어? 내년 9월까지 수사권이 있어.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항명을 하면 돼요?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특검 업무나 니들이 지금 검찰청에 돌아가서 하는 업무나 똑같은 겁니다. 내년 9월부터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당장 수사권이 없는 척, 수사권이 없는데 특검에서는 수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하나만 얘기합시다. 응? 그러니까 니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검찰들에겐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 특별검사에 의한 이 특검법이 어떤 겁니까? 국회에서 통과한 게. 파견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응? 대국민 협박이죠. 우리 자기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검사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당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검사들이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은 당신들이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수사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정하는 거예요. 국민이 계속 끝까지 수사하라 그러면 당신들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공무원이니까. 그쵸? 공무원이니까. 응? 검사들이 손을 떼도 윤석열, 김건희 이 내란과 국정농단은 어차피 끝까지 가는 거고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단 항명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들은요, 여러분들 단체 행동, 집단 행동 금지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즉각 징계해야 됩니다. 명백한 직무유기고, 한마디로 국가 공무원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부당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특검에서 검사의 신분으로 수사와 기소를 유지하라 그랬는데 나 안 하겠다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무유기이자 집단 행동을 한 거죠. 40명이.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 못합니다. 예전에 정교조 교사들이 집단 행동하다가 전부 해고됐어요. 해직됐어요. 어떤 공무원 조직이 집단 행동합니까? 집단 행동은 금지 위반되는 처벌 대상이고요. 엄중한 징계 사유입니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중대한 공무원들의 항명 행위입니다. 정말 자기들의 잘못은 반성하지도 않고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항명을 하는 자체가, 이거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요. 양심들이 있어야지, 미친놈의 새끼들. 안 그래요? 진짜 검찰이 중립을 지키라고 기대도 안 하지만 적어도 니들이 어떤 짓을 했나 생각을 해봐.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냥 이재명 대통령 하명 수사해갖고 표적 수사해갖고 죽이려고 했던 새끼들. 반면에 김건희 앞에서는 어땠어 너네들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주고, 디올백 전부 덮고, 명태균 게이트 뭉개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는 척하더니 명태균만 수사하고 뭐 했냔 말이야. 발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요, 이거는 반드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직무유기고요. 수사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고, 집단 행동하면 처벌 조항이고요. 공무원이 항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바로 없애야 돼요. 바로 징계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건 봐주면 안 됩니다. 봐주니까 또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덤비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응? 이건 민중기 특검이 이런 건 달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법사위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법사위 차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긴급 현안 질의해갖고 징계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법사위의 압박에 법무부 장관이 마지못해 어떤 징계를 하는 모양도 나쁘지 않아요.
법사위에서 정성호를 불러서 이런 공무원들의 항명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어? 왜 달랍니까? 이거 달랬다가는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나 일하기 싫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집단 항명하면 정부 마비됩니다. 제 말 맞죠? 판사 새끼는 증거인멸하고 앉아있고 검사 새끼는 항명하고 나라 꼴 잘 들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단하신 분들, 판사와 검사 새끼들 어떤 짓거리 하세요? 판사 새끼는 증거인멸하고 검사 새끼들은 집단항명, 나라 꼴 잘 들어갑니다. 이래놓고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의 중립을, 수사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양심들이 있습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나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하겠다 딴 데로 보내다오,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까라면 깐다라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그래갖고 오늘 갑자기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내일 부산으로 발령 나면 짐 싸갖고 가야 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인사 발령 나면? 언제부터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나 여기서 일하기 싫어, 나 집에 갈래, 나 돌아갈래, 그러면 네 돌아가세요, 이게 공무원이야? 말같지는 검사와 판사가 공무원이라는 걸 본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공무원 나부랭이라는 것들을 다시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에요. 자기네들도 국민들의 녹을 먹고 살고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사법 독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검찰의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응? 이 새끼들이 지네가 공무원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들은 뭐 나라에 지네들 월급 누가 줍니까? 삼성에서 주는구나. 아, 그래서 삼성 말을 듣는구나. 죄송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건 푼돈이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삼성이나 재벌에서 주죠.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 그러니까 상관 말은 안 듣고 그냥 일반 월급만 받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네들 평생 먹고 살 거는 재벌이 주니까 늘 재벌에겐 관대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 법사위에서 정성호 불러다가 조져야 돼요. 어제도 그렇고, 응? 지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절친이라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지금 검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검사들 어제 제가 낱낱이 얘기했죠. 지금 대부분요 여러분들 사표 안 내고 개기는 게요, 니들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있대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검사 새끼들이 사표 안 내고 지금 저렇게 개기는 게 내년 지방선거 끝나는 순간 만약에 서울을 국힘당이 이기든지 어디가 이기면요, 지금 제가 왜 유예기간을 6개월만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미리 우리가 예단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검사 새끼들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기 작업을 하면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으니까.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내가 내년 지방선거 지금 통과시키면 내년 3월이면 완전 폐지가 되잖아. 기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정치권을 다시 검찰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응? 검찰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시간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서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전하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정성호가 이 평검사뿐만 아니라 이 검찰개혁 반대하는 놈들이나 윤석열 라인들을 전부 지금 다 쳐내야 되는데, 대검 차장이 노만석입니다. 지금 이문정 검사나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지금 검사들 빨리 내쳐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제 말 제가 왜 6개월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9월에 통과해갖고 내년 3월에 완전 검찰청 폐지시켜야지. 아무리 선거법 사건이 들어와도 검찰이 화려한 수사 기술을 발휘해. 왜 그러냐면 선거법 사건이 여러분들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얘네가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선거법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가 되면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못한다고 또 지랄을 합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응? 분명히 6월에 선거가 끝나면 12월까지 선거법 사건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9월에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이 새끼들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내가 6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제가 정성호 장관님 제발 검사들 얘네 빨리 징계해야 되고, 항명한 놈들 반드시 징계하시고, 지금 윤석열 라인 특수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대검 차장이 말이나 됩니까? 어? 이거 빨리 속아내셔야 됩니다. 어? 진짜로. 어? 어?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를 하셨죠. 국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는 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자동으로 항고를 하냐? 묻지마 항소 아니냐? 결국은 2심에서도 지면 자동으로 상고하지 않냐? 그러면 대법원 가서 무죄 받으면 이 사람은 변호사비 1심, 항고심 얼마나 이게 힘드냐? 여러분들, 왜 검사들이 자동으로 항고하는 줄 아세요? 응? 검사들이 자동으로 항고를 하면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면 항고를 하냐면요, 이 무죄가 많이, 자기가 기소한 것 중에 무죄가 많이 나오면요, 이 고가에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항고를 하는 거예요. 항고에서 지면 면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너무 기계적이에요. 자기가 기소한 사건들이 무죄가 나오면 승진해서 고가에서 마이너스가 돼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한 것은 무리한 기소, 묻지마 항소, 무죄가 확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떤 새끼가 또 지금 자꾸 너 지금 후원 계좌에다 장난치는데 너 고소했어. 너 모르고 있는데 너 지금 찾고 있어. 나는 고소 한번 한다라고 해. 자꾸 여기에다가 법인 계좌에다가 이런 식 보내면서 장난치는, 너 지금 이미 고소해서 너 지금 찾고 있어 이놈아. 하여튼 일단 대검에서 여러분들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요, 검사 무죄 평가 제도라고 있었어요. 검사 무죄 평가 제도가 있어서 무죄가 나오면 안 되니까 계속 자동 항고를 하면서 몇 년간 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검찰이 무죄 나오면 책임 피하려고 항소하는 건데 왜 그 법무부가 지켜보고 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공천 청탁했던 이유한 화백에 그림을 줬던 김상민이 있죠. 얘도 휴대폰 6번 교체했대요. 얘도 휴대전화 6번 교체했대요.
4월 18일 날 오전 19분 갤럭시 S24 플러스에서 아이폰 16으로 저녁 7시 52분에는 갤럭시 24 기기로 예, 패턴이 똑같아요. 6번 교체했대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엊그저께인가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도 심층 분석을 하는데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상민 검사가 대리구매했다고 했었죠. 이 그림 얼마라 그랬죠? 이 그림 얼마라 그랬죠? 1억? 이거 다 조작된 겁니다. 이 그림 20억이에요. 20억. 얘 특가법상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서 제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1억 2천이라고 한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특검이 다시 수사해야 돼요. 이 그림 1억 갖고 못 사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불러주는 대로 검사랑 판놈이 다 짜고 이 그림이 1억 2천이라고 연병을 했는데 이 그림 최소 20억이에요. 제가 보니까 1억 4천 거짓말입니다. 이거 1억이 나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다 말 짠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불러드렸죠. 이 뇌물죄는 1,000만원, 5천만원, 1억, 5억 5억이 넘어가면 특자가 붙습니다. 특자가.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그림을 왜 순진하게 내가 1억 2천에 샀다고 믿었지? 제가 보면 김상민이가 6차례 휴대폰을 교체한 것은 이 그림 입수 경위에 홍콩에서 사와서 누구와 인사동에 팔아서 인사동에서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보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거는 김상민이가 부른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특검 다시 수사해야 돼요. 이거 20억이에요. 이거 시가가 최하 10억 20억 하는 거입니다. 제 말 맞죠? 휴대전화 6번을 교체할 정도로 얘는 언제냐면 최근이에요. 4월달 윤석열 탄핵 직후 6월달 제 말이 맞죠? 6월달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6월달이면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수색하다가 그림이 발견된 시기예요. 제 말 맞죠? 철저하게 그 이후에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수사 기간이었지. 맞아, 이거는 수사 기간이었구나. 7월 달에 했으니까 6월 달에 특검 수사를 대비해 갖고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김상민이를 최초로 휴대폰을 압수한 거는 7월 8일. 그러면 갤럭시 S24는 없어진 거죠. 그 전에 그림은 진작 샀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다 바꾼 거죠. 특검이 김상민에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대가성 이건 뇌물이거든요. 자리를 얻었으니까 1억 2천으로 줄이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저는 정청래 대표님이나 이재명 대표님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정청래 대표가 코스피 5천을 위해서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코스피 5천은요 그냥 우리나라 경제 지표일 뿐이에요. 이런 거 자꾸 주장하면요 사회적으로 주식 투자 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안 돼요.
코스피는 자연스럽게 경제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의 당력을 코스피에다가 집중을 한다는 헛소리를 합니까? 안 그래요? 무슨 민주당의 당력을 코스피 5천에다가 집중을 해요. 진짜 힘들고 진짜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시 망해서 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낙후되지 않는 경제 인구들을 만들 생각을 해야죠. 코스피 5천 가면 개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코스피 5천 가면 개미들이 돈 다 벌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주식 막 불장 나고 그러면요, 뒤늦게 들어갔다가 돈 날리는 게 개미들이에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코스피 5천은요, 대한민국 수출이 잘 되고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발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 주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주식 투자 1200만 명 진짜 내란과 코로나 겪으면서요, 단돈 100만원이 없어갖고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용불량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갖고 경제 인구로 포함시켜갖고 다시 내수를 살릴 생각을 해야죠. 적어도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할 돈이라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맙시다. 민주당이 정권 잡았는데 무슨 코스피 5천에 당력을 집중합니까? 정신들 차려야지. 코스피 5천 가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와 하고 좋아하지. 거기서도 성공한 사람들만 와 하고 좋아하지. 뒤늦게 들어간 사람, 아무리 주식 5천 포인트 10,000포인트 올라가면 뭡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힘들고 이제 다시 발버둥 치고 사는 사람들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무슨 당력을 코스피 5천에다 집중합니까? 정신들 차려야지. 그냥 경제정책 잘하고 내수관리 잘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너무 코스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코인으로 수백 배 벌었다, 뭐 수억 벌었다고 할 때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도 그때 코인 살걸.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가갖고 잃은 사람들은 말도 안 합니다. 어디서 여기저기서 돈 많이 딴 사람들 여기서 유튜브로 나오고 여기저기서 인터뷰하고 그러면요,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월급 200 받고 300 받고 하는 사람들이 살맛이 나지 않아요.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한 달 내내 버스 타고 아침 6시에 버스 타고 출근하고 전철 타고 출근하고 갖고 200만원 벌라고 그렇게 힘들게 한 달 내내 사는데, 어떤 사람은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더니 노동력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딴 건 다 잘하는데 제발 이런 엉뚱한 짓을 좀 하지 말자고. 나 이런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주식 투자해갖고 따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했지만 왜 국민들을 자꾸 뭐 주식이 모든 게 전부인 양, 경제 정책의 포커스가 저쪽으로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급여 오르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한마디로 주식이라는 건 나라에서 공인된 투기 아닙니까? 투기. 왜 자꾸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힘을 뺍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 지금 특검 얘기 좀 할게요. 특검에서 중요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런종섭이 있죠. 런종섭이가 귀국용 방산회의를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런종섭이가 귀국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힘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빨리 이종섭 불러들여라 라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그때 회의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조태열이 다 불었습니다. 특검 가서. 조태열이 다 불었어요. 윤석열이 지지했다. 제가 옛날에 다 자르고 조태열을 그 당시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최상목이도 날려야 된다. 조태열이는 저거 아마 직무 권한대행 시키면 대통령 권한대행 시키면 조태열이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다라고 했는데 다 불었습니다. 이종섭 귀국용 방산회의는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조태열이 불러갖고 불었더니 그때 윤석열이 지시했습니다. 네,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잣됐습니다. 딴 새끼들. 이 조태열이는 제대로 불었고 나중에 다 거짓말한 새끼들 다 이제 거짓말로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이번 주에 박성재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박성재 구속영장 이번 주에 칠 가능성이 많고요. 최상병 특검이 내일 심우정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거예요. 참고인이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심우정이를 부른 게 아니라 최병 특검에서는 심우정이를 피의자로 소환했어요. 그럼 최병 특검이랑 심우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이 최병 사건이 터졌을 때 심우정은 검찰총장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종섭이 런종섭 호주 대상 임명 사건 관련해서 그때 심우정이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무부 차관 시절에 그때 검찰 특수단에 의해서 그 이종섭이가 출국 금지 상태였거든요. 이종섭이가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의정이가 출국 해제를 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를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갖고 도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된 거고, 드디어 이 검찰을 지휘했던, 사실상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게 김주현이었거든요. 김주현이 민정수석은 결국은 심우정의 선배였어요. 이 모든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정부에다가 계엄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은석 특검이 김주현이를 불러다가 참고인 신분이에요. 지금은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지시를 내렸냐? 대답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김주현이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 심우정이를 움직였다라는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알다시피 12월 4일 새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 국회에서 박성재와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게 김주현이고, 계엄 후 후속 조처 굉장히 박성재랑 논의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누구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박성재라고 얘기했죠. 박성재를 이번 주에 구속영장 친다는 것은 박성재를 조사하면서 김주현과 공모관계를 특검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수사가. 그래서 박성재와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김주현으로 넘어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내란 수계, 빤스 수계가 이제 외환죄, 무인기 의혹 사건 2차 소환도 불응했는데, 제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끌고 나오는데 실패했죠. 조은석 특검이 2차 소환을 했거든요. 과연 조은석 특검은 3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끌고 나올 수 있을까? 민준기는 판사 출신, 조은석은 특수부 출신. 과연 조은석은 윤석열이가 저렇게 소환에 불응을 해도 어떻게 끌고 나올 것인가? 전 그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건희 어떤 사건에서 제일 웃긴 게 있어요.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인데, 김건희 사건에서 제일 저는 등신 팔불출이라고 생각하는 새끼가 누구냐면 그 바세론 콘스탄틴인가 시계준 놈 있죠.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준 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놈은 지가 갑자기 김건희 오빠 집을 수색하다가 시계 보증서가 나오니까 지가 와서 먼저 불어요. 그 기억나세요? 지가 먼저 그때 500만원 주고 나중에 준다 그랬는데 돈을 안 줬어요 하면서 괜히 김건희가 자기한테 시계 청탁을 했다라고 연병을 했거든요. 사실 이놈은 엄청난 범죄자예요. 제가 볼 땐 로봇계 엄청난 특혜를 입었거든요. 로봇계 업체. 그렇죠. 나는 얘가 제일 웃겼어요. 특검이 얘를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시계를 사준 장본인이다 라고 떠들다가 특검이 오늘 뭐 했는 줄 아세요? 이 로봇계 사업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아닌 척 하다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난 제일 웃겨요. 이거는 아마 걸리면 이 청탁 관련해 갖고 엄청난 비리들이 드러납니다. 얘 말한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서모 씨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얘는 어떤 놈이냐면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계 수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9월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로 경호 시범 운영 수의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계약 조건은 3개월에 1793만이었습니다. A 회사는 서 씨가 임대한 로봇계를 직접 수입한 업체로 서 씨와 총판 계약을 맺습니다. 이 서 씨는 2022년 9월 대통령 경호처 계약하는 대가로 김건희에게 5천만원 바세론 콘스탄트 시계를 전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서 씨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을 후회한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 얘는 걸린 게 시계를 주고 뭐 계약 조건 1,793만원이었냐 요거를 지금 자기는 주장하고 싶은데, 그 이면에는 몇 억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 씨가 주장하는 것은 로봇계 4대를 납품하고 1,793만원이 아니라 몇 억을 받았을 것이라는 특검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전면 부인하는데 얘는 몇 억으로 걸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지 혼자 긁어 부스름 돼갖고, 내일 여러분들 권난동이도 법기술자죠. 난동이도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어요. 내일 한학자와 같이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 난동이는 구속되고 한학자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면 같은 재판부에서 봤거든요. 한학자 같은 재판부인데 이게 그 법 틈을 노린 거죠. 권선동이가 봐도 한학자는 고령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동이가 한학자를 풀어주면 나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법 기술을 쓴 겁니다. 한학자는 열심히 불고 있대요. 그 다음에 먼저 권난동
그 다음에 한학자 이렇게 신문을 이어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헌재에서 민주당이 내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탄핵했었죠. 그때 그 한덕수, 최상목 뭐 할 것 없이 그때 검사들도 탄핵을 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이에요. 이비 11월에 조지호 불법 개헌 관련 마지막 탄핵 사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죠. 국힘당이 외통수에 빠졌다. 지금부터 국힘당 얘기. 국힘당이 왜 외통수에 빠졌냐면, 민주당이 지금 배임죄를 없앴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보완 후속 법안들을 지금 뭐 통과를 시키는데, 얘네들이 친기업이라고 하면서 늘 여러분들 재벌들과 기업들을 감싸는 게 국힘당이었잖아요. 진짜로 기업들과 재벌들은 이 배임죄 때문에 항상 벌벌 떨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배임죄를 반대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 대신 네이밍을 바꿔요. 이재명 구하기 꼼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임죄 폐지 반대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막말로 민주당이 뭐든지 하면 지네가 반대한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배임죄 반대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재명 구하기 꼼수다. 대장동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죄로 엮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친기업 정당이 친재벌 정당이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이재명 구하기 꼼수다라고 하면서 이걸 또 어떤 비판적인 용어로 쓰는데, 그러니까 국힘당 여러분들 좀 전국 진단을 좀 해봅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셔도 왜 여러분들 정치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왜 여러분들이 항상 좀 불안한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냐면요, 국힘당이 이렇게 가면 지지율이 올라갈 걸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런 얘기 누구든지 안 해주죠. 여러분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한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는요, 국민의힘은 요런 쪽으로 가면 지지율이 오르고 이재명 정부가 위기에 올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국힘당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국힘당이 단번에 지지율 30% 회복하고 민주당 턱 밑까지 쫓아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윤석열, 김건희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특검을 응원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헌정 파괴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와 사실상 선을 긋고 검찰의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라 그러고, 만약에 국힘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국힘당이 살 길이 뭔지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나도 아는 국힘당이 어디로 가면 지지율이 오르고 어디로 가면 보수의 마음, 중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보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못할까? 왜 못할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를 볼 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극우랑 손잡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원이 없어요. 자원. 그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여러분들 사면의 길을 가잖아요. 왜 노선 전환을 못하냐면, 지금 노선에 전환을 해버릴 경우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층들도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노선 전환을 딱 하는 순간 극우들과 어떤 뭐 애국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당장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가장 위기가 누구한테 오죠? 장동혁이한테 옵니다. 그렇죠? 장동혁이한테 와요.
장동혁이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뭔가 투쟁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이재명의 대항마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장동혁이가 다른 만약에 중도 보수와 손을 잡아갖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거를 버리겠죠. 근데 지금 같은 내란 특검이 가동되고 있고 국힘당이 그거와 손절을 못하는데 중도가 어디 장동혁의 손을 잡아주겠어요. 그쵸? 중도가 미쳤다고 장동혁의 손을 잡아줍니까? 맨날 허구한 날 장애 집회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구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 전환을 하려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끼워낼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은 그럼 뭐 하냐? 그냥 윤석열 처벌될 때까지 특검 끝날 때까지 그냥 개기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냥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이나 이런 걸 계속 때리는 거예요. 사법부 개혁이 민주당이 독재, 의회 독재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만 때리면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도 좀 꺾이고 민주당도 중도가 좀 버리면 그때 가서 구구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2028년 즉 총선이 아직도 3년이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사 이익을 얻고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년 차 되면 뭐 실망하고 민주당도 심판론이 나오고 뭐 이러면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지지율도 좀 오르고 보수층도 이제 민주당의 지지를 잡으면 우리를 쳐다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터무니없는 얘네들은 그냥 희망이냐면요. 얘네가 지금 또다시 여러분들 굴레에 갇힌 게 뭔지 아세요? 국힘당이 앞으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게 가장 뭐냐면 트럼프예요. 제가 보면 국힘당은 트럼프의 굴레에 갇혔어요. 왜 그러면 지금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정상적인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트럼프의 3,500억 불 대미 투자는 날강도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투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미국 왜 저래?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중도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는 미친놈이고 도라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협상에 대해서 사인 안 한 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정작 국힘당의 지지 세력은 누구죠? 친 트럼프 세력들이에요. 트럼프가 막 나가면 막 나갈수록 국민의힘은 고립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트럼프를 욕하고 관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응? 네 대가리나 탄핵해라 이 도라이 새끼야. 갑자기 들어와갖고 제명이 네 대가리나 탄핵을 해. 연탄집게로 이 도라이 같은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트럼프가 이런 어떤 무자비한 이런 행보를 가면 갈수록 국힘당은요 반 트럼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도가 봐도 왜 국힘당은 이재명을 욕하지? 응?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이 국민들과 국익에 손해가는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에 손해가 가는데 대통령이 그걸 협상을 하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을 만약에 협상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희한하게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이나 친묵하는 중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트럼프의 저런 고압적인 동맹 관계를 깨는 저런 무리한 압박과 요구에 우리나라가 절대 합의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센데, 이미 국힘당의 주 극우들의 지지층은 아직도 데모할 때, 집회할 때 어때요? 성조기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역작용이 오는 거죠. 점점 트럼프가 저렇게 극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은 더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제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응? 아직도 집회에 성조기 쳐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눈에 가시로 보고 있는데 국힘당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이 점점 트럼프의 저런 막무가내식 외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힘당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 누가 봐도 이거는 초당적으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이 걸린 문제라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저건 트럼프의 잘못인데 왜 이재명을 욕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뉴스 하나 갖고 왔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타이레놀을 공격합니다. 타이레놀을 왜 공격할까? 이 타이레놀이 자폐아를 그러니까 자폐 유병률을 높인다. 자폐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임산부들이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이런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라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타이레놀은 임산부에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 알려져 있거든요. 이 타이레놀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모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백신 음모론을 주장했던 존 F 케네디 주니어라고 있어요. 케네디가의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했었거든요. 얘네들이 음모론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백신도 맞지 말자라고 운동을 했었고, 심지어 트럼프는 코비드19가 그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날 때 돈을 받았던 놈이에요. 기억나시죠? 미국은 돈 줘야지, 돈 내야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음모론자예요. 그러면 왜, 지금부터 핵심, 트럼프는 왜 타이레놀을 공격하냐면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음모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트럼프가 두드러 맞고 있다 보니까 다시 타이레놀을 공격하면서 백신 음모론을 펼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극우야, 부정선거, 백신 음모론자, 이런 음모론자들이 모여갖고 극우들이 트럼프 지지층이 굉장히 견고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뭐 관세나 반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대법원의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 지지율이 많이 빠진 배경에는 주 방위군들, 한마디로 군대를 막 LA에 투입하고 막 딴 데다 텍사스에 투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점점점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이 올라가는 시기에 백신 음모론을 펼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포틀랜드 막 여기저기서 그 방위 그 군대를 파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주당의 우세 지역을 압박하고 음모론을 펼치면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